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 기사는 인텔 얘기입니다.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좀 인텔 관련돼서 보조금 축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인텔이 오하이오 공장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원래 너네한테 85억 달러 주기로 했는데 이거 80억 달러로 줄일 거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. 또 오늘 아침에 인텔이 1.5% 정도 이렇게 상승한 걸 보면서 인텔에 대한 이런 보조금 논란, 보조금 축소 논란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미국 정부와 인텔 간의 이 보조금 관련돼서, 그러니까 즉 결국 이제 오하이오 공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겠죠. 그래서 원래대로 다 받는 쪽으로 좀 또 합의가 돼가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인텔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결국 이제 이 얘기가 우리한테 민감한 거는 우리도 좀 보조금을 받아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. 밑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4억 달러, 65억 달러,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4.5억 달러 정도 좀 받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좀 안 됐죠. 하지만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TSMC는 지난 15일 날 일찌감치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. 결국 이제 이 부분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주가에도 반영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정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확정이 돼 줘야 일종의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는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쨌든 뭔가 찜찜한 그런 구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얘기는요. 이제 수급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이 표는 뭐냐면은요. 2021년부터 2024년,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기관과 외국인 또 개인의 수급을 나타내는 그런 막대 그래프입니다.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기관인데요. 이 연두색 그래프가 2021년, 그 다음에 하늘색 그래프가 2022년,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이지 않죠? 이걸 보시죠? 이 파란색이 2023년이고, 그 다음에 이 보라색 그래프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이 수급을 보여주는 건데, 보십시오. 이게 이제 기관은 위에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순매수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2022년에, 2024, 작년에 210억 순매수한 게 답니다. 근데 개인은 2021년에 무려 108조, 그 다음에 26조를 샀고, 물론 작년하고 올 상반기는 좀 좋지 않습니다. 외국인도 2021년하고 2022년은 크게 47조, 13조 매도를 했지만 2023년 작년에 26조,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만 37조를 순매수하는, 물론 이제 하반기 들어서 다시 외국인 수급이 좀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국내 시장에 이 수급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역은, 그러니까 수급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든 주역은 외국인이나 뭐 개인 이쪽이 아니라 기관이다라는 거를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간 코스피 순매도 금액이 기관이 80조 원이 넘는다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뚜렷한 미국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.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국민연금의 역할론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1% 수익을 높이면 이를테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대략 한 5, 6년 정도 뒤로 늦출 수 있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 1%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부진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뭐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가 됩니다. 하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높은 상황에서, 낮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과연 이제 국민연금이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겠느냐, 해외 투자만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, 이런 사실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어쨌든 국내 기관이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팔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이 뚜렷한 반등을 하기는 어렵다. 결국 이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데,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이 될 거냐,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은 고려아연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 측이 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고려아연의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좀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국타이어가 고려아연의 주식 0.7%를 좀 처분을 했고요. 그다음에 LG 회장의 매제죠. BRV 캐피탈 회장이 CEO가 지분 0.7%를 처분을 했습니다. 이에 앞서서 한국투자증권도 0.8%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MBK 측과의 지분 격차가 거의 6%포인트까지 좀 벌어졌습니다.
빠르면 한 달 정도 사이에 이제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분 격차가 6%포인트까지 벌어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최임 의장 측에서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유상증 자건도 있고 해서 좀 악재도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호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최 회장 측이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그 고려인의 주가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최근 좀 되고 있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